안녕하십니까. 이제 첫 시간으로 이제 일반화학 기초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물질의 3상태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물질은 세 가지 상태로 존재를 하죠. 첫 번째로 고체, 그 다음으로 액체, 다음으로 기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세 가지 상태 다 알고 있고 다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물이 고체로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얼음.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물이라고 부르죠. 물. 물이 이제 팔팔 끓어서 기체가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수증기라고 부릅니다. 이렇듯이 모든 물질은 자연 상태에서 이 세 가지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물 말고 다른 물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죠. 철 같은 경우에 쇠, 우리 자연 상태에서 일반적인 상태에서 고체로 존재하는데 그것을 이제 끓여가지고 액체가 만들면 그거 가지고 모양을 성형해서 사람들이 쓰기 좋은 모양으로 책상 다리도 만들고 안 그러면 에어컨도 만들고 하겠죠. 더 끓이면 이것도 철과 같은 이런 금속도 수증기, 기체로 돼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를 화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고체는 뭐죠? 고체는? 고체. 얼음이라고 봅시다. 얼음. 모양이 어때요? 모양. 얼음은 이렇게 굴리고 저리 굴려도 끼지지가 않는다고 하면 모양이 일정하죠? 그리고 부피. 일단 얼음이 이렇게 딱 있으면 어떻게 굴리고 하건 일정한 부피를 가지고 있죠. 이렇듯이 고체는 모양과 부피가 일정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 간의 인력이 센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액체. 여러분들 시중에 파는 일반적인 페트병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페트병. 페트병 이렇게 찌그러뜨리면 모양 바뀔 수 있죠. 그리고 물을 컵에다가 다 따라버려요. 큰 통에다가. 그러면 페트병에 있는 모양과 냄비에 담긴 모양이랑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렇듯이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 허나 부피는 어떻습니까? 2리터에 담겨있는 2리터짜리 페트병에 담겨있는 물을 전부 다 냄비에 부어도 부피는 그대로 2리터겠죠. 어디 새거나 흐르지 않으면 부피가 바뀌진 않죠. 이렇듯이 액체는 모양은 일정하지 않으나 부피가 일정. 부피가 일정하다. 그리고 분자 간의 인력은 기체와 고체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체는 어떻죠? 기체? 모양이 일정하나요? 만약에 이 공간 안에서 물을 끓였다고 합시다. 그래서 전부 다 수증기로 퍼져요. 그러면 이 공간 곳곳에 전부 다 이 수증기, 물 입자가 퍼지겠죠. 이렇듯이 기체는 모양도 일정하지 않고 부피도 일정하지 않은 상태를 기체라고 부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분자 간의 인력이 어떨까요? 기체는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죠. 그래서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사방으로 다 퍼진 상태겠죠. 고체는 분자 간의 인력이 매우 세서 딱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학적으로 고체와 액체, 기체 이해하려면 모양, 그리고 부피, 그리고 분자 간의 인력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상태에서 한번 고체가 액체가 될 때 또는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액체가 기체가 될 때, 뭐 기체가 고체가 될 때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액체가 고체가 된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어떤 뭐 액체, 뭐 음식도 될 수 있고 음료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이게 굳어버려요. 그럼 뭐라고 하죠? 액체에서 고체가 된다. 응고라고 하죠. 응고. 그럼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는 뭐 이제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녹는다고 하죠. 녹는다. 이걸 화학적인 용어로 융해라고 합니다. 융해. 그리고 액체가 기체가 된다. 기화라고 합니다. 기화. 기체화 된다.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가 되면 액화.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가 되고 기체에서 뭐 고체가 되는 둘 다를 그냥 승화라고 합니다. 승화. 그러면 이제 서로 3상태 간 이동할 때 뭐라고 부르는지 다 이제 알 수 있겠죠.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뭐 융해란 말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액화라는 말이 나오거나 승화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하는구나.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경우에는 승화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경우 몇 가지 물질 알 수 있죠. 승화되는 경우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화장실에 나프탈렌 이렇게 걸어놓는 경우 있죠. 그거 나프탈렌 어떻게 생겼어요? 하얀색 고체죠. 하얀색 고체에서 전부 다 승화돼서 기체로 날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냄새를 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요새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 뭐 녹지 말라고 드라이 아이스 담아주죠. 네모난 이렇게 연기 폴폴폴 나는 거 있죠. 드라이 아이스. 그것도 고체에서 한 번에 액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체로 한 번에 날아가 버리죠. 이것을 승화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응고, 융해, 기화, 액화, 승화란 말을 이제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물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봤었죠. 첫 번째 얼음,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기체.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물의 증발 잠열이라 그래서 잠열과 뭐 현열, 비열이 나옵니다. 잠열은 뭐냐? 잠열. 온도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도 변화는 없고 상태 변화만 있는 상태를 뭐 잠열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몇 도씨에서 얼죠? 물이 0도씨에서 온다는 것은 뭐 다들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또 물이 몇 도씨에서 녹죠? 0도씨에서 녹죠. 0도씨인 얼음 상태에서 0도씨인 물로 갈 수 있고 또 바꿔서 0도 뭐 얼리다 보면 0도씨의 물이 0도씨 얼음으로 갈 수 있죠. 이렇듯이 온도는 변하지 않고 상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상태만 바꿔주려고 해도 많은 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다? 잠열. 그럼 현열은 뭐냐? 상태 변화는 없고 온도 변화만 있는 상태입니다. 바꿔서 0도씨에 물을 끓여요. 우리 매일 음식 해 먹을 때 많이 물을 끓이죠. 물을 끓여서 100도씨까지 팔팔 끓입니다. 이때 0도씨 물, 100도씨 물까지 그냥 다 액체 상태죠. 같은 액체 상태인데 온도만 올라가요. 이때 열을 현열이라고 합니다. 온도 변화는 일어나지만 상태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그럼 이제 비열은 무슨 말이냐? 비열. 어떤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고선 물의 비열. 물의 비열은 1칼로리 1g. 무슨 말이냐?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1칼로리가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물의 증발 잠열 해갖고 잠열, 현열, 비열 이것을 왜 하냐?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이 그래프를 설명하기 위해서죠. 위험물 일반화학에서 뭐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는 매우 쉬워요.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했을 때 비열,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얼마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1칼로리. 1도씨 올리는데 1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물 1g을 지금 얼음 상태에서 물, 그리고 물에서 끓는 물에서 수증기로 바꾼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0도씨 물에서 100도씨 물까지 현열이 필요하겠죠. 현열 1도씨 올리는데 1칼로리. 그러면 0에서 100이니까 10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100칼로리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잠열. 고체가 액체 되는 걸 뭐라 그랬죠? 융해라 그랬죠? 융해. 융해 잠열이라고 합니다. 융해 잠열. 뭐냐? 우리가 이 얼음을 물로만 바꾸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온도는 그대로예요. 0도씨 그냥 얼음 상태에서 찬 0도씨 물로 고체에서 액체로 바꾸는데 많은 열이 필요한데 얼마가 필요하냐? 약 8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에너지냐면 0도씨의 물을 80도씨 뜨거운 물까지 올리는 데만큼 필요한 에너지가 얼음에서 물로만 바꾸는데 이만큼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상당히 큰 에너지죠. 그리고 이제 물이 100도씨까지 뜨거운 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서 이제 물을 수증기, 물 끓으면 뽀글뽀글 올라오죠. 이제 수증기가. 그 수증기 상태로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냐? 이것을 뭐라 그래요? 액체에서 기체 되니까 기화 잠열이라고 해서 약 539칼로리가 필요합니다. 뭐 상당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시험 문제에서 이것을 우리가 왜 공부하고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길래 우리가 이거를 봤냐? 한번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약 물 100g 물 100g을 0도씨 얼음 상태에서 (100도씨) 수증기로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칼로리는, 그러면 다 더해주면 되겠죠. 우선 1g을 이렇게 가열시키는데 이 정도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볼게요. 물 100g이죠. 그러면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죠. 얼음에서 물 갈 때 80, 0도씨 물에서 100도씨 갈 때 100, 그리고 100도씨 물에서 수증기로 갈 때 539. 다 더하면 얼마다? 719칼로리가 나온다. 그런데 이거는 1g일 때 719칼로리가 필요하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100g을 이렇게 바꾸는데 얼마가 필요하냐 하면 곱하기 100 하면 값이 나오겠죠. 정답은 얼마냐? 71,900칼로리 이렇게 나오고, 혹시나 이런 잠열, 비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위험물에서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계산 문제 중에 한 가지 형태인데, 융해 잠열과 기화 잠열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숫자 더해서 뭐 1g이냐 100g이냐 혹은 뭐 1kg이냐 이렇게만 바뀌어서 나오니까 이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조건을 바꿀 수 있어요. 문제에서 0도씨의 얼음에서 100도씨의 수증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0도씨의 얼음에서 100도씨의 물까지만 간다. 그러면 이 80이랑 100만 더해서 나머지 그람수 맞춰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잡열에 관한 문제, 우리가 위험물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계산 형태 봤었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학에서 말하는 이제 온도, 뭐 압력, 이렇듯이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온도라고 하면 도시 온도 하죠. 뭐 오늘이 뭐 날씨가 25도다. 아니면 오늘이 뭐 영하 10도다. 이런 식으로 항상 몇 도씨, 몇 도씨, 몇 도씨, 도시라고 말을 합니다. 도시. 그럼 도시는 뭐냐? 도하고 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온도인데, 그래서 그 셀시우스 이름의 첫 글자 앞에 시를 따서 도시라고 합니다. 뭐냐면 물에 어는 점을 0도씨, 그리고 끓는 점을 100도씨라고 해서 이 사이를 이 사이를 100등분한 겁니다. 0도씨에서 딱 어네, 그리고 100도씨에서 딱 끓래. 그래서 이 사이를 딱 100등분 정확하게 단계별로 이렇게 끄는 거죠. 그래서 만든 온도가 도시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흔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도시 온도. 다음에 화씨. 화씨 뭐 미국에서 쓰죠. 화씨는 도F라고 쓰는데 이건 뭐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 그냥 이름 약자 첫 번째 F 따서 만든 온도고, 뭐냐? 원리는 같아요. 물 어는 점을 32도 F, 끓는 점을 212도 F로 해서 이 사이를 180등분한 온도를 화씨 온도라고 합니다. 사실상 뭐 특정 나라에서 쓰고 잘 나오진 않습니다. 거의 전 세계적으로 도시 온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되고, 뭐 시험에서도 이 화씨 온도에 대해서까지 뭐 잘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화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모든 계산할 때도 다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 이제 위험물 기능사에서 나오는 온도 문제도 이 절대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럼 절대 온도는 뭐냐? 뭐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최저의 온도. 왜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냐? 아까 앞에서 봤듯이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로 나뉘죠. 고체는 뭐예요? 분자 간의 인력이 세서 거의 모든 운동을 하지 않는 거고, 기체는 가장 운동이 활발한 상태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모든 물질은 절대 온도, 이 절대 온도에서 아무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물질이 운동을 멈춰요. 그것을 절대 온도라고 하고, 당연히 0K라고 합니다. 0K. 그리고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이제 이러한 물질들, 분자들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시와 절대 온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0K가 마이너스 273도씨예요. 영하 273도씨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하 273도씨까지 뭐 낮출 수 있다 하면 이 온도에서는 모든 물질이 운동을 정지합니다. 바꿔 말하면 0도씨는 273K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계산 문제에서 0도씨라고 하면 무조건 계산값은 273K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국제 단위예요. 그리고 절대 온도.
온도의 단위. 화학에서는 이제 절대 온도 항상 앞으로 나옵니다. 그냥 온도가 이제 문제에서 나올 경우 있어요. 0도씨다.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무조건 273K가 나와야 되고, 25도씨다. 그럼 당연히 바로 298K가 나와야 되고, 100도씨다. 당연히 373. 이렇게 몇 문제만 이렇게 풀다 보시면 자동적으로 이거는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온도에 따른 켈빈 온도 몇 K냐 이렇게. 이제 절대 온도까지 다 봤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이제 압력에 대해서 보실 차례인데요. 압력이 뭐죠, 압력?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해갖고 무슨 고기압, 저기압 이런 말도 있고, 1기압 이런 말 많이 쓰죠. 압력이란 서로 미는 힘이에요. 제가 지금 양손을 이렇게 밀고 있죠. 이 사이에도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물질은 서로 막 미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압력이라고 하고, 1기압은 1atm 이라고 하고, 같은 단위로 760ml Hg라고 합니다. 이 값은 어디서 나왔냐? 예전에 1600년도쯤에 이탈리아의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수조에 물을 담아놓고, 물이 이렇게 있겠죠, 물이. Hg가 수은의 원소 기호입니다. 수은. 이러한 실린더에 수은을 담은 거예요, 수은. 그 다음에 바로 뒤집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물 속에 집어넣으니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원래대로면 딱 이 면에 맞게 다 내려가야 되는데 왜 이만큼 공간이 떠 있을까?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알아낸 게, 공기가 대기라고 하죠. 공기가 물을 누르고 있는 힘이 있구나. 수조에서 이렇게 수조 위에서 공기가 막 누르고 있으니까 수은이 내려오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겠죠. 내려가는 힘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힘과 평형 상태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의 이 수은주 높이가 약 76cm. 바꿔 말해서 760 미만큼 올라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 상태에서 실험했겠죠. 1기압은 1atm이라고 하고 760ml Hg라고 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단위가 나온 겁니다. 뒤에 이어서 수은 대신 물을 넣고서 한 값도 있는데, 우리가 위험물 기능사에서 딱 이 두 가지 값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1atm이 760ml Hg구나. 이것만 알고 있으면 위험물 기능사에서 문제 푸는데 충분하니까, 책에는 좀 더 많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그것도 1기압에 맞는 단위이긴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더 하면 좋지만 더 이상 많이 하면 머리 아플 수도 있겠죠. 딱 이 정도까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밀도. 밀도는 뭐죠? 밀도란 말도 많이 들어봤죠? 밀도. 간단하게 뭐냐?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라고 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면, 일정 부피. 만약에 이만한 부피가 있어요. 그런데 이만한 부피의 솜, 그리고 이만한 부피의 철이 있어요. 당연히 철이 더 무겁겠죠. 이만한 부피의 물이 있고 이만한 부피의 철이 있어요. 당연히 철이 더 무겁겠죠. 더 무거우면 뭐라 그래요? 밀도가 더 크다. 한마디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계산하면 되고,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러면 부피가 일정하다면 질량이 더 크면 밀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밀도에 따라 밀도가 1보다 크면 물의 밀도가 1이니까 물보다 무겁다라고 알 수 있겠고, 만약에 밀도가 1보다 작다 그러면 물보다
가볍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밀도감만 보고 물에 가라앉을지 물에 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어서 이제 물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로 구분을 하죠. 순물질 어떤 거 있어요? 순물질. 그냥 우리가 물 순물질이라고 하죠. 아니 뭐 산소,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 뭐 섞이지 않는 것들을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화학에서는 순물질과 혼합물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 순물질은 어는 점, 어는 점과 끓는 점이 일정할 때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물 몇 도씨에서 얼죠? 물은 항상 0도씨에서 얼죠. 물 항상 100도씨에서 끓죠. 그래서 물을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혼합물은 뭐냐? 혼합물. 우리 물에 알코올을 섞으면 눈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일단 구분은 안 되죠. 알코올이 물에 녹죠. 물에다 알코올 녹인 게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소주죠, 소주. 소주 보면 우리가 물과 알코올, 어디까지가 물이고 어디까지가 알코올인지 구분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두 개, 소주를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두 물질의 끓는 점이 달라서 알코올이 약 77도씨에서 끓으니까 끓다 먼저 다 증기가 돼서 날아가겠죠, 알코올이.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물. 이렇듯이 혼합물은 어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은 물질을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있죠? 뭐 소금물 같은 경우에도 있고, 뭐 술 같은 경우에도 혼합물이고, 뭐 우유 같은 경우에도 혼합물이죠. 그래서 어는 점, 끓는 점으로 구분을 합니다. 순물질에 홑 원소 물질과 화합물이 있는데, 홑 원소 물질은 뭐라 그러죠? 한 가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 수소, 질소, 한 가지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죠. 이런 것들을 홑 원소 물질이라고 하고, 화합물은 H2O, CO2 등 한 가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아니죠.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수소와 산소, 그리고 이거는 탄소와 산소. 이렇게 두 가지 이상 결합되어 있는 물질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화학의 뭐 기초적인 내용, 뭐 단위나 뭐 고체, 액체, 물질의 상태, 뭐 온도, 압력, 밀도, 뭐 물질에 대한 용어까지 정리했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원자와 분자, 그리고 주기율표 화학 반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